자, 16주차, 즉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료전지의 이제 경제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성이란 얘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상당 부분 얘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테크니컬한 얘기보다는 그 테크니컬한 얘기보다는 좀더 그, 좀 더 이제 어떤 그 연료전지라는 놈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떤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얘기하는데 연료전지 이제 자동차 가격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가격이 전체의 원가 비중 중에서 바로 스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중에서 그 40%를 차지한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의 원가 구성을 얘기한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연료전지 스택이 이렇게 값을 다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가격 중에 이만큼 40%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뭐 수저 저장 장치, 전장 장치, 뭐 운전 장치 등 나머지 기타 이제 15%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중에서도 아마 거의 40% 넘는 바로 부분이 MEA 바로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놈이 바로 이제 멤브레인이랑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나피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진행될 얘기도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연료전지 안에서 굉장히 그 다음으로 이제 MEA 다음으로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대목이 바로 기체 확산층 바로 GD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켓도 생각보다 많이 그 제가 스택 파트에서 설명을 좀 했었죠. 많이 그 발목 잡는 기술이라고 했고 나머지 기타들 8%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그 가격을 낮추는 쪽을 하자는 거죠. 바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을 낮추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 스택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들 얘기했었죠. 연료 스택의 구성품들은 뭐가 있냐면 MEA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GDL, 그 다음에 가스켓, 분리판. 요 네 가지가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마 스택하는 시간에 바로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특히 원가의 50, 거진 50% 차지한다고 얘기했고, 국내에서는 이제 미국은 고어사가 좀 만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코롱,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관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는 이제 직접 만들진 않아도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GDL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뭐 간단 커런트 컬렉터와 촉매를 연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촉매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것, 즉 전자가 통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그 수소가 압력 차이에서 촉매로 이동하게 좀 만들게 하고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같이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분리판 가스 플로우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켓은 누설을 막는 거
다음에 공간을 밀봉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촉도 좋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접촉과 확산 간에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놈들을 이제 경제성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곳에서도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전기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간에 자, 퓨얼셀 비클이랑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와 수소차의 어떤 구동 원리를 얘기해 보면 전기차랑 수소 전지차, 연료 전지차는 모두 다 똑같이 뭐냐면 전기예요. 똑같이 전기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통점은 전기 전기로 구동한다라는 게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전기차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충전을 해서 바이로 다이렉트로 배터리에서 그 전기를 그래서 모터를 돌리는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충전해서 수소에서 전기를 생성해서 이 전기로 만든다. 그 자동차를 굴린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 간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 일단은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 그다음에 저렴한 충전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음, 보이는 데서는 오염물질이 안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충전 시간이 길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짧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바로 오염물질 배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가격이에요. 결국 핵심이죠. 그 다음 문제는 수소 충전 인프라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수소 충전 인프라만 문제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면 많이 양산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차량 가격 역시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이제 많이 구비가 돼 있어야 이제 어떤 그 장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근데 수소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의 이제 문제는 기술적 한계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어려운 점, 지금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죠. 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 이거를 바로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수소 생산하는데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수소화가 저장하고 운송하는데도 과연 고압으로 압축하거나 아니면 액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소재를 침투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취성이라고 그러죠. 소재 워낙에 그 분자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그런 취성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충전 문제는 이제 그 충전할 때 초고압인데 보통 얼마냐면 700바 정도 이제 고압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여기죠. 700에서 800기압은 압력만 올라가고 수소 용량은 들어가지 않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생산인데 뭐냐면 연료전지 자체는 전기하고 열이 같이 발생하죠. 전기와 열이 발생 그렇지만 좀 강제 냉각시켜야 된다는 이런 조금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기술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 문제는 스택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각종 이제 그 필터, 냉각수와 각종 필터들이 필요하다. 뭐냐면 이온 제거죠. 이온 제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 대비 5배 용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 얘네들은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사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수백 년도 더 됐죠. 뭐 200년 이상인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200년이 아니라 진짜 뭐 개념이 나온 거는 100년이 넘었지만 그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용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은 전력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대당 1회 충전 시 필요한 전기용량은 대략 60kWh 정도. 이게 바로 그 테슬라의 최신 모델은 이 정도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근데 가정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는 보통 3kW예요. 3kW가 곱하기 몇 아워죠? 20시간을 곱해줘야지 60kW 아워가 되겠죠. 그러면 20시간을 계속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풀로 돌리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봤을 때 1년에 한 42회 정도의 충전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전기차 한 대당 보통 연간 그 2520k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일반 가정집의 전기 소모량이 대략 월 평균 250kWh니까 한 달에 보통 3000kWh 정도 사용을 한다면 보통 차 한 대가 혼자서 가정집이 먹어버린 만큼 계속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쓴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계속 열심히 선전하는 전기차가 뭐 한 번 충전해서 얼마 갔다 이거는 큰 얘기가 아닌 게 한 번에 결국에는 배터리 용량이에요. 배터리만 무식하게 그냥 잔뜩 갖다 세게 박아 놓으면 되겠지만 그런다고 끝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보는 기준은 바로 효율로 봐야 됩니다. 킬로와트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라고 이 기준으로 전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요즘 주기에 전기 한 번 충전해서 간다는 얘기죠. 테슬라 한 번 충전했더니 507km 갔다. 그다음에 뭐 BYD 뭐 거는 400km 간다. 르노의 조에는 400. 그다음에 쉐보레 볼트는 383. 그다음에 테슬라 그 옛날 모델 있죠. 모델 3 2017년형 모델은 뭐 346km 간다.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 300km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들은 이제 주요 메이저 걸로 봐서 자, BMW, 자, 여기 보세요. 테슬라가 여기죠. 모델 S, 그러니까 요 놈이죠. 모델 요거죠. 제일 최신형. 한 번 충전하면은 85kW나 들어가죠. 배터리가. 여기서 85kWh만큼의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한 번 충전했더니 426km 간다. 이 말은 그 킬로와트아워당 그 5km밖에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BMW가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배터리 용량이 작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죠.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그 4분의 1이지만 사실은 달려간 거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kWh당 6.1km 간 거고 1kWh당 5km 간 거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좋기는 여기서 이게 제일 좋네요. 현대 아이오닉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한 얘기 이제 참고 사항인데 보통 제가 250 평균 사용량을 뭐 이거 우수리 띄고 250 킬로와트 아워 정도로 잡았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요금은 뭐 따실 뭐 굳이 이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근데 뭐 이만큼의 전기를 자동차도 이만큼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수준이라면. 자, 그다음에 그 2015년 당시에 수소자동차를 한번 공급 실패한 적이 있어요. 뭐 그 이유를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양산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문제는 그 충전소 부족 문제, 그다음에 비싸요 차가. 그래서 지자체는 공공기관에만 이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사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급에 있어도 이제 민간 참여도 이제 좀 부족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정부 계획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제 정부는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손을 다시 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 당시 기준으로는 충전소는 전국에 10개지만 일반 그 중에서도 6개 정도만 일반인이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 접근 금지였었던 데죠. 그다음에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격 저감을 못한다. 이유는 뭐냐면 제조 비용 자체가 비싸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자체의 기술 개발인 국산화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 수소 충전 문제도 수소 충전 기술 역시도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소 경제 활성화 뭐 로드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대충 여러분이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 2018년, 2040년까지 뭐 몇 대 도입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 뭐 이렇게 하고 충전소가 지금 2018년 14개, 2022년에 올해 310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달성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차종별로 기술 계획을 한번 이제 놓고 본다면 수소차 이제 크게는 그 승용차와 상용차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승용차까지가 이렇게 택시 가지고 상용차는 큰 거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화물물 차량들을 이렇게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는 아마 상용차 쪽은 공공 차량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초창기의 정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 법인 차량, 뭐 카쉐어링 택시, 뭐 카쉐어링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렌트카죠. 렌트카를 의미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가격을 4천만 원 안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넥소를 여러분이 산다면 3,500 정도면 삽니다. 왜냐면 보조금 받기 때문에. 근데 실제 차값은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7천만 원인데 사실 5천만 원 아니죠. 7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나중에는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4천만 원 안쪽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구성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의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IEA 그 세계 에너지 기구죠. 에너지 기구에서는 승용차에서 CO2 배출량을 39억 톤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2050년쯤에는 전기계 자동차의 17.5% 정도를 수소 전기차가 이제 다 점유할 거라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에너지 안보 때문에 CO2 저감을 위해서 2050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 27% 정도를 이제 연료전지차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로 에미션 베이크죠. 무공해차를 통해서 뭐 나중에는 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졌긴 했죠. 그래서 22%로 이제 막 만들겠다 하고 2023년까지 충전소 전국에 100개 만들겠다 하는데 미국에 100개 만들면은 아직 적죠.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모든 자동차는 전기나 연료전지차로 가겠다. 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 50%까지 지원해 주고요. 특히 독일이 굉장히 이제 그 연료전지라든가 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열을 올리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원천 탈피를 위해 새로운 수소에너지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2020년까지 160개, 실제로 일본은 190개가 넘습니다. 2025년까지 320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고요. 중국도 낙후됐지만 일단 관련 육성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수소차 한 대당 보조금 20만 위안 정도를 주는데 생산 기지는 완공한다 그러는데 중국은 사실 뭐 봐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연료전지를 얘기하는데 연료전지 차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놈이에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저런 이제 기공을 통해서 뭐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그 걸어다니는 이제 그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배기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제 어떤 배기량을 온실가스 배출 차량을 규제하는 거는 이제 이게 미달이 된다. 요거에 미달을 보면 아예 차를 못 팔게 하겠다는 건데 저공해 지역이나 뭐
청정 구역을 이제 정해 놓고요. 이 안에서 무공해 자동차, 즉 ZEV죠. 제로 에미션 베이클을 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또 내연기관차는 아예 그냥 뭐 허락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차, 플러그인차, 수소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플러그인 역시도 내연기관이죠. 이거의 하이브리드죠. 사실 플러그인도 사실 빠져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던 중요하게 가격 저감을 좀 해야 되는데 가격 저감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냐? 과거 2010년에 비해서 2015년은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가 또 없어지고 뭐 한 개 여러분 보이죠? 근데 상당 부분 여기 스택을 주변으로 어,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대로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사라져 버리게 여러분들 볼 수 있죠. 나머지 이제 열 배출 장치는 거의 같다고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속도 몇 개 없애고 하면은 나사 한 개라도 없애면은 그 시스템은 굉장히 그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장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뭐 단순한 내용은 스택 같은 경우는 동일한 구조에서 출력 밀도를 증대시킨 거죠. 같은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수소 공급계 제어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보이죠? 여기 두 개 비교하시면은 여기 보이죠? 수소통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좀 많은데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좀 제어를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중고압용에서 밸브를 시스템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기공급계에서는 압력을 좀 저감시키면서 소비 전력을 낮춤. 이거 뭐냐면 공기 공급계 쪽에서 이제 그 입출구단의 압력을 저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를 줄이면은 소비 전력을 낮출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압력을 뿜어주는 쪽이 그 캐소드에 있는 에어블로어 쪽이 에어블로어가 이제 소비 전력을 많이 먹는데 압력차에 좀 더 비례합니다. 그다음에 가습기랑 응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열 관리 같은 경우 동일한 구조에서도 뭐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하면은 또 온도 센서 하나가 또 줄어드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이런 노력 분야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품 공용화를 통해서 전력 기반 자동차와의 부품을 공용화. 이 말은 무슨 냐면 자 연료 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그냥 하이브리드, 또 그냥 하이브리드 뭐 이런 놈들인데 얘네들이 결국엔 전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부품을 서로 공용 서로 같이 굴릴 수 있다면은 또 가격을 저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했죠. 그러니까 2008년형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여기에 저 뭐죠? 파워 컨트롤 유닛 이 파워 컨트롤 유닛을 파워 컨트롤 유닛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죠? 스택에서부터 퓨얼셀 연료전지용 전용 개발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부스트 컨버터 이게 바로 이제 옛날이죠. 2011년 모델에서 08년에서 여기 뭐 이게 그림상으로는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 현재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연료전지차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공유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50V에서 제어하는 걸 250V까지 낮춰서도 이제 돌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 저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80kW급 자동차용 연료전지를 연간 50만 대 생산했을 경우에 2012년에 뭐 달성했다고 DO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이 만들면 많이 값이 싸진다라는 거죠. 킬로와트당 단가죠. 여기 킬로와트당 30불 냈다. 뭐 이런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많이 만든 양산 여기 양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양산 효과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풀어야 될 거는 수소 충전소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소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현재로서는 잉여 전력을 그냥 밤에 갖다 버려요. 근데 앞으로는 그 잉여 전력을 배터리로 저장해서 이렇게 전력망에 공급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는데, 요게 이제 어떤 그 스마트 그리드에서 이제 어떤 그 에너지 운송 수단인데,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수소를 만들어서 잉여 전력을 수전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고, 산소 여기서 나온 산소는 이제 실험용 혹은 의료용 이런 걸로 다시 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나온 수소는 수소 자체를 ESS화 시켜서 저장을 시켜 놓은 다음에 연료전지에서 나온 이걸로 이제 연료전지를 돌리면은 연료전지로 그 바로 이제 연료전지가 에너지 운송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크 쉐이빙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뭐냐면 그 전력이 이렇게 피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면 요 피크만큼 그 전기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요만큼을 조금만 낮춰줄 수 있다면 이 요만큼만 낮춰주더라도 비용은 상당 부분 절감이 됩니다. 뭐 이런 데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또 다시 수소 충전소로 보내서 수소 전기차를 충전해서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게 그 연료전지의 그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경제성적인 얘기들은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번 학기의 수업은 저 여러분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